보시면은 지금 카메라가 왼쪽에 있고 화면이 오른쪽에 있어요. 제가 정면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면 사시처럼 나오죠. 제 시선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겠어요? 카메라랑 화면이랑 좀 멀어가지고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가끔 댓글로 눈이 불편해 보여요. 사시예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말 하면 상처받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시 교정술을 2번 받긴 받았어요. 와, 인생의 수술이구나 나는. 사시 교정술도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바로 지방이식 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방이식이라는 거 뭐냐면 내 다른 부위에 있는 지방을 얼굴에 넣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회개망측한 짓을 왜 해요? 얼굴 살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얼굴형 괜찮죠? U자 라인이죠. 근데 저 이 얼굴형을 갖기 위해서 지방이식을 3번을 했습니다. 언니 왜 3번이나 했어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 얼굴형이 어땠냐면 광대가 엄청 튀어나왔고요. 볼살이 아예 없어요. 저는 얼굴에 살이 없는 타입이라 볼살이 이렇게 아예 없었고 이마가 엄청 평평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해골상이에요. 해골상이 뭐냐면 해골에 그냥 가죽만 씌워놓은 것처럼 아예 살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옛날 사진을 찾아보려고 싸이월드를 들어갔는데 폐쇄됐더라고요. 옛날 사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번 동안 수술을 하면서 다 같은 병원에 갔어요. 3번을. 왜요? 그 병원이 정말 좋았나요? 아니요. 비추. 정말 별로예요. 진짜 개별로예요. 근데 왜 3번이나 갔어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드릴게요. 왜 비추천하는지도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당시 승무원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마가 넙대대게 납작해가지고 그 승무원들 머리 보면 문어머리라고 하잖아요. 예쁘게 올리는 머리. 그 머리는 이마가 예뻐야지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마 좀 볼륨 채우려고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마가 예뻐야지 면접 때 약간의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넣게 됐어요. 어디 했느냐? 이마 했고 여기 옆에서 봤을 때 볼 넣었고 그리고 팔자주름 했고 미간 했고 앞볼 했어요. 이렇게 했고 여기 턱도 했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 원장 선생님께서 여기랑 여기는 빠진대요. 빨리 빠질 거래요. 넣긴 넣겠으나 빠질 수밖에 없는 부위라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진짜 싹싹 빠졌어요. 여기 있는 이 사진이 제가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거든요. 3차 직후긴 한데 3차 후긴 한데 이게 수술 직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마카 같은 게 안 찍혀 있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여기 마카라고 해야 되나? 보드마카 같은 걸로 콕콕콕콕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소독을 하긴 하는데 잔흔이 남아있어요. 볼펜 자국이 남아있어요. 많이. 근데 안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수술 직후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1주일에서 2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붕어빵처럼 팥이 흘러나왔잖아요. 피가. 이게 뭐냐면 제가 세수도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지방 이식 이유는 그때 여기는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래서 피가 고여있는 게 아니고 딱 찢어 있는 거예요. 수술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발품 팔죠. 성형수술하기 전에 발품 팔고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마음에 들었다면 예약금을 내요. 근데 만약에 병원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예약금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이 병원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병원도 가보고 싶은데 생각이 든다면 돈 내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에 들었다는 가정하에 예약금을 내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귀가를 하세요. 수술 날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세요. 가셔서 잔금을 먼저 치릅니다. 거의 모든 병원이 수술 전에 잔금을 치러요.
잔금 치르고 나서 이 병원이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면 어디 병원인지 알라나? 수술 전에 약을 사라고 해요. 그래서 약을 먼저 삽니다. 다른 병원은 아닐 수 있어요. 약을 먼저 사고 다시 돌아와서 환복을 해요. 환복할 때 속옷까지 다 벗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상담해요. 원장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때 디자인을 잡아요. 여기에 좀 넣고 여기도 넣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잡아요. 그리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회복실에서 한 30분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시면 돼요. 그 후로 병원에 안 가도 되나요? 한번 가야 돼요. 수술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쯤에 한 번 더 병원에 갑니다. 견갑 보려고 가는 건 아니고 실밥 뽑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실밥 뽑고 항생제 주사 맞으러 가요. 근데 저는 지방에 살아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싶으신 분들은 집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 가면 됩니다. 저는 다른 병원 갔어요. 근데 이 성형외과 실이 여러분들 가위가 되게 얇은 가위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그 가위가 없으면은 실밥을 못 뽑아줄 수가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거절 한번 당해봤고,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관련된 거는 우리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해서 거절 당해봤어요. 저는 산부인과에서 뽑은 적도 있습니다. 실밥만 뽑으면 보험 처리가 안 되긴 하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언니, 저는 너무 말라서 지방 뺄 수가 없는데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지방 이식 못하나요? 아닙니다. 우선 부럽네요. 부럽고요. 지방을 뽑을 수 있는 부분은 허벅지 뒤쪽, 그리고 배, 엉덩이에서 뽑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2번은 허벅지 뒤쪽에서 뽑았고 한 번은 다이어트 성공한 후라서 배에서 뽑았어요. 아픈가요? 정말 중요하죠. 아픈가요?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냐면 얼굴은 안 아파요. 우리 수술할 때도 안 아프고 회복실에서도 안 아파요. 얼굴은 안 아파요. 근데 그 지방 뽑은 부분 있죠. 살짝 째거든요. 째고 거기에 실밥으로 꼬매고 거기에다 압박붕대를 감아요. 압박붕대를 감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파요. 저는 허벅지에서 뽑았을 때 너무 아팠던 게 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고요. 앉았다 일어날 때도 아프고요. 누울 때도 아파서 엎드려서 잤어요. 아픕니다. 한 일주일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멍 좀 심하게 들어요. 피멍. 얼굴도 멍 드는데 노란 멍,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뽑은 부분은 피멍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무직이신 분들이 만약에 하시겠다 하면 허벅지보다는 배를 추천드려요. 앉아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때 학생신분이어서 지방에서 수술하러 올라가는 건데 돈을 아끼려고 고속버스를 끊었어요. 5시간 동안 앉아서 가야 되는데 엉덩이만 걸쳐서 왔습니다. 5시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수술 자체만 했을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생각하시면 되고 총 2시간, 2시간 반 정도? 물론 병원마다 다르고 손님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다르죠. 2시간 반 정도 생각하면 되고 회복도 한 30분? 마취는 어떤 마취를 하나요?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고요. 여기 팔에 링거를 맞아요. 약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잠이 들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일어나면 수술이 끝나 있어요. 그런 마취를 합니다.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직장이신 분들, 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2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뺄 수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주말 2일 정도 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정도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3일 쉬는 일이 결코 힘든 일은 아닌데 3일 정도는 쉬어주세요. 집에서. 빼기 힘든 건 아니잖아요. 3일은. 3일 정도 쉬어주고 이왕이면 더 쉬셨으면 좋겠지만 3일 후면은 나가서 바깥생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깥생활이라고 하면 술 아니고 음주 아니고 흡연 아니고 운동 아니고 그런 거죠. 간단한 일상생활 말하는 겁니다. 붓기 얼마나 가나요? 1~2달 갑니다.
언니, 저는 회사 사람들 몰래 수술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부모님 속이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얼굴이 부어요. 부으는데 풍선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볼만 붓는 거면 다행이고 이마도 붓고, 근데 이 붓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노란 멍도 들어요. 그냥 노란 멍이야 뭐 화장으로 커버할 수 있는데 숨기지 못해요. 숨기려면 2달 동안 집에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안 만나고. 못 숨겨요. 붓기 오래 갑니다. 뭐 내가 지방을 정말 요만큼만 넣겠다 하면은 금방 빠져요, 붓기는. 근데 아니잖아요. 그쵸? 여하튼 저는 2차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수술을 하고 한 달 뒤에 학교를 갔는데, 방학이었어요. 학교를 갔는데 그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너 라면 먹고 잤냐? 얼굴 왜 이렇게 부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눈치 빠른 여하구들은 너 뭐 했지? 너 얼굴 뭐 했지? 이렇게 눈치를 채죠. 그리고 3차 때는 제가 5년 전이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대학원생이었어요. 대학원생이어서 그 학교를 제가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건물에 경비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안면이 튼 거예요. 어느 날 수술을 하고 3주가 지나고 그 학교에 놀러 갔는데 경비쌤이 남자친구를 조용히 부르더니 여자친구가 바뀌었나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추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되겠죠. 부작용이랑 제가 왜 3번이나 수술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방 이식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생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착률이 뭐예요? 제가 다른 부위에서 뽑아서 얼굴에 넣은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걸 살로 인식을 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얼굴살이 되느냐, 아니면 살로 인식을 못해서 걔네들이 날아가 버리느냐, 이게 생착률이에요. 생착률이 높을수록 많이 남아있는 거고 낮을수록 빠지는 거죠, 많이. 지방 이식은 저처럼 얼굴에 살이 없어서 풀페이스로 많이 넣으신 분들은 생착률이 좀 낮아요. 네. 그래서 1차로 보통 만족 못하시고 2차, 3차로 가십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얼굴에 총 100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1차 때 100을 넣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 50%만 살아남았어. 그럼 지금 50% 남은 거잖아요. 2차 때 또 50을 넣었어요. 50을 넣었는데 얘네들이 한 30 살아남았어. 그럼 20 남은 거잖아요. 3차 때 30을 넣었어. 그럼 10 정도 남았어. 20 좀 남았네요 또. 이런 식으로 지방을 점점 축적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 보니 3차까지 오게 됐습니다. 보통 1차에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살이 아쉽게 없으신 분들, 많이 없으신 분들은 2, 3차 가시는데 약간 아쉽게 이쪽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좀만 넣어볼까 했을 때 좀 1차에서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저도 정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살을 넣는다니 그럼 얼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살을 막 이만큼 넣고 하면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여기 채우는 수준으로 넣는 거고 그런 거여서 커진다는 느낌은 없고 오히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얼굴이 입체적으로 되는 거니까 죄송해요. 얼굴이 입체적으로 되는 거라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커졌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보조개가 있는데 수술을 하면 보조개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증거예요. 전 3번 했는데 보조개 안 없어졌습니다. 필러냐 지방 이식이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지방 이식이요. 왜냐면은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필러는 안 맞아요. 옛날에 코 맞았었는데 이 코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퍼졌어요. 필러가
이렇게 퍼졌어가지고, 그리고 필러는 부작용이 너무 많고, 물론 지방 이식도 부작용이 있는데, 아무튼 필러는 부작용이 좀 많고, 좀 부작용을 겪었고, 그리고 얼굴에서 녹지 않습니다. 이게 다 녹진 않아요. 녹긴 녹는데 녹이는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완벽히 녹일 순 없어요. 그러면 몇 명은 생각하겠죠. 그럼 언니 필러 안 녹으면 게이득 아니에요?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안 녹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필러는 진짜. 그렇다고 제가 지방이식을 추천드려요. 하세요. 최고예요. 이건 아니고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그리고 아마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막 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방이식이 더 비싸긴 한데 얘가 풀페이스니까. 만족하느냐? 솔직히 저한테 누가 너 만족했던 수술이나 시술 좀 말해줄래? 했을 때 탑3 안에 들 정도로 만족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할 거냐 물어본다면 또 할 거예요. 4차 하려고 하는데 어디 하려고 하냐면 우선 이마 좀 많이 꺼져서 이마 넣어야 되고, 여기 보면은 45도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채울 거예요. 이 부분 너무 탁 떨어져가지고 경사가 져가지고 이 부분 좀 채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족했다고 해서 다른 분에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광대가 요만큼 튀어나왔어. 그러면은 여기를 다 살로 채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넙대대해지겠죠, 얼굴이. 그래서 본인의 얼굴을 잘 살펴보시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지방이식만이 답은 아니에요. 수술 직후 주의해야 되는 상황은 모자 쓰면 안 되고 안경 쓰면 안 돼요. 눌리니까. 물론 우리 얼굴이 촬영은 아니지만 지방이 막 들어갔을 때는 그 모양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모자나 안경 같은 것들은 착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면은 여기 살이 빠지나요? 제가 넣은 부분? 네, 빠집니다. 그냥 여기는 이제 생착이 됐으면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2번은 다이어트 전에 했고 다이어트 후에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3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살 뺄 때 볼살도 빠지고 얼굴살도 빠지는 타입이에요 싶으신 분들은 이거 넣었다 해도 다이어트 하면은 빠집니다. 병원 고르는 방법은 아주 기본적으로 누누이 말을 했듯이 수술실 안에 CCTV 있으면 좋고, 그리고 마취과 선생님 당연히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였죠? 제가 늘 말하는 거? 하여튼 그렇게 있으면 좋고, 그리고 나서 원장님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이식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미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 원장 선생님이 이게 정말 예쁜 얼굴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연스러운 얼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볼이 빵빵한 얼굴이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이런 말 써도 되나? 강남 미인도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얼굴이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원장 선생님도 계세요. 제가 3번 갔던 그 원장 선생님은 강남 미인도 같은 얼굴형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애프터 사진 보면은, 수술 전후 사진 보면은 다 스타일이 보여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좀 자주 하시고 잘하는 선생님을 뽑으면 되겠죠. 지방이식 마지막으로 한 지가 5년 전이니까 좀 많이 한 편이긴 하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도 운이 있으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고 정말 시간이 아까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